네, 안녕하세요. 어른의 홀로서기 저자 이찬영입니다. 네, 계속해서 전략적 공부기술이라는 책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지식의 구조와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에 필요한 키워드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. 자, 제 아들은 이 축구에 관심이 참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축구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축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은 선수들에 대한 정보부터 해서 시즌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최신 소식까지 쭉 꿰뚫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얘가 축구 선수를 할 것도 아니고, 그리고 축구 해설가나 축구 관련 기자를 할 것도 아닌데 너무 엉뚱한데 공부 이외에 다른데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, 그런 걱정을 좀 하기도 하죠. 그렇다고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진 못하지만요. 그런데 저의 아들이 이 축구에 관련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면은 학습에 대한 어떤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들이 이렇게 그 국내외 축구 선수들의 개인 전적과 사생활, 그리고 각종 리그의 현재 승패 상황까지 꿰뚫고 있는 것은 이미 축구 관련 지식들이 그 아들의 머릿속에 촘촘한 그물처럼 지식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그 바탕 위에서 계속 새로운 지식들을, 뉴스나 관련 내용들을 보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러한 지식의 그물 바탕 위에다가 계속 새로운 것들이 덧입혀지면서 지식의 그물망이, 핵심 그물망이 더 촘촘해지고요. 그리고 또 덩치를 키워가는 거죠. 그러니까 일정한 단시간 내에 그러한 지식들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계속 그 지식의 그물망들이 촘촘해지고 더 커져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러한 관련 지식들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전문적인 또 지식까지 꿰뚫을 수 있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. 자, 이런 상태에서 이제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은 문외한인 사람보다 훨씬 더 익사이팅하게 그 경기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런 구조는 똑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피아노 콘서트를 본다 할 때도 그 피아노에 대해서 칠 줄도 모르고 문외한 사람이 콘서트를 보게 되는 것과 피아노 초보자 또는 피아노를 좀 잘 치는 사람 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그 콘서트를 보는 것이 완전히 그 입력되는 내용이 다를 겁니다. 그리고 또 그 콘서트를 보고 느끼는 감흥 또한 다르겠죠. 그러니까 피아노를 좀 더 잘 치는 사람, 피아노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고, 그리고 한번 본 것에서 더 많은 것을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. 저도 이제 에버노트에 대해서 강의를 간혹가다 하게 되는데요.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에버노트 활용에 대한 그러한 지식, 선지식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참석자가 배워가더라고요. 다시 말씀드리면 선지식이 많을수록 후에 구체적인 사실들을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이 기억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중고등학생들의 선행학습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돼요. 예습이 그렇듯이요.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남들 다 하니까 따라한다거나 또는 앞으로 몇 번 반복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충 공부하게 되면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죠. 이렇게 지식의 그물을 촘촘히 해가고 덩치를 키워가는 것에 따라서 그 지식의 복잡성과 그 심도에 따라서 지식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. 저자는 첫 번째 단계를 명제적인 지식, 두 번째 단계를 응용된 지식, 세 번째 단계를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명제적인 지식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배우는 것들이 그렇죠. 교과서나 어떤 교재, 책을 통해서 일단 배우는 1단계 지식들이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것들은 그 이상 응용해내지 않으면은 대부분 잊혀지고 많은 그러한 지식들에 해당되죠.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응용된 지식을 말하는데, 예를 들어서 과제를 푸는 것, 분석하고 응용하는 것, 이런 정도의 약간 더 심화된 지식을 응용된 지식이라고 하고요.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마지막 단계에 가장 고차원적인 지식을 이제 전문가적 지식이다,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,
전문성은 실습을 통한 어느 분야에서 양질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5,000시간, 어떤 사람은 1만 시간 정도 집중적인 정교한 훈련의 시간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한 그 전문가적인 지식을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키워드들을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. 먼저 이익, 통합, 가능성, 반복, 이런 키워드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. 자, 이렇게 어떤 지식들을 같은 주제 안에서 반복할 때 각각의 통합 가능성에 있는 지식들이 통합되게 되고요. 또 융합되게 되고, 그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그 지식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궁극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. 학습의 결과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유익이 없다면 결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겁니다. 자, 두 번째 또 키워드는 관심, 흥미, 자제력, 이런 키워드들을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. 그 지식에 대한 욕구는 그 지식에 대한 관심과 흥미에서 출발해서 이 관심과 흥미가 해당 분야에 대한 학습 시에 자제력을 유발하게 되죠. 이 자제력을 통한 집중이 또 관심과 흥미를 지속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. 또 관심과 흥미를 통한 집중은 그냥 단순히 그 두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모든 감각기관을 활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. 그래서 후고 뷔켈하우스라는 사람은 뇌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사지를 가진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다,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. 자, 또 세 번째로는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조직과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학습 효율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내용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잘 짜인 조직과 구조를 만들어내죠. 그리고 이렇게 조직과 구조를 만들어내는 목적이 그것을 후에 재생해내려는 데 있음을 의식적으로 압니다. 즉 다시 말하면 지식을 습득할 때 분명하게 재생, 출력을 목표로 두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입력과 동시에 출력하는 것, 그것을 가능한 한 시차 없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, 그것이 이제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마는 것보다는 책을 읽고 동시에 시차를 크게 두지 않은 상태에서 글쓰기로 출력을 해내는 것, 한번 말을 해보는 것, 강의를 해보는 것, 이런 거 굉장히 학습에 유용하죠.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책을 챕터별로 읽고 그걸 글쓰기로 한번 써보고요. 또 그것을 원고 삼아서 또 유튜브 방송도 한번 해보고, 이런 거 굉장히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것 이전에 바로 나에게 학습 측면에서 굉장한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여러 키워드들 있죠. 이익, 통합, 가능성, 반복, 관심, 흥미, 자제력, 조직과 구조화, 이런 방법들은 이 전문가들이 자신들만의 지식 체계를 만들고 관리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내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이죠. 그래서 누구라도 이런 과정을 돌리면서 특정한 분야에 의미 있는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되면요,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죠. 자, 그래서 내가 가야 될 내 지식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합당한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, 다름 아닌 좋은 서적을 통해서, 좋은 책을 통해서 그 지식을 습득하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경험과 노하우들과 지속적으로 엮어내는 것, 화학 반응을 통해서 나만의 모듈을 만들어내는 것,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로 향하는 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또 그런 과정이 조금씩 중첩되어서 쌓여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하기까지 분명 시간이 걸리겠죠. 그것이 3년이 될 수도 있고요, 5년이 될 수도 있고요, 10년이 될 수도 있고요.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,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그 기반이 얼마나 탄탄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증감이 되겠지만, 어쨌든 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. 그 시간 동안 정교한 훈련을 반복해야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. 그런데
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라고 하잖아요. 이미 앞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잘 좋은 방법으로 쌓아나간다고 하면은 천적이 없는 푸른 하늘에서 전문가의 지위를 누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쓴 책 어른의 홀로서기에 이런 독서와 글쓰기 또 발현의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로 향하는 상세한 방법들을 잘 나누고 있으니까요.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